시력이 떨어지는 순간 시작되는 변화. 혹시 요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자연스럽게 팔을 조금 멀리 뻗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 작은 흐림이 눈속 구조에서 이미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눈의 변화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눈은 하루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그만큼 피로와 산화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는 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6개월 사이에 시력이 조금 더 불편해졌다고 느낀 적 있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면 지금 당신의 눈은 회복보다 소진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방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가장 첫 단계. 시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의외로 각막이나 수정체가 아닙니다. 바로 별표 안구 근육, 모양체근, 별표입니다. 이 근육이 피로해지면 초점을 빠르게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 순간 가까운 것이 흐릿하다, 화면이 답답하다 같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로 착각하거나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하거나 조명 탓이라고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의 조절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초기 증상입니다. 왜 시력이 떨어지면 회복 속도도 함께 늦어질까? 눈은 하루 동안 빛, 스마트폰, 건조함, 긴장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회복을 담당하는 것은 망막과 시신경, 그리고 눈으로 가는 미세혈류입니다. 문제는 별표, 피로는 빠르게 쌓이고 회복은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이루어진다. 별표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눈 속 작은 회복력이 약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감각이 있다면 눈 속 회복 시스템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점이 늦게 잡힌다. 빛 번짐이 있다. 어두운 곳에서 더 불편하다.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쉽게 피로하다. 이런 감각은 노안이 온 것이 아니라 눈의 회복 리듬이 흐트러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누적이다.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력 저하의 속도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가까이 두는 습관, 어두운 조명에서 긴 시간 작업, 눈을 오래 뜨고 있는 버릇, 점 블링킹, 깜빡임, 부족. 이런 것들이 눈을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밝기 유지, 거리 조절, 짧은 휴식, 올바른 눈 운동. 이런 작은 습관들만 챙겨도 시력 저하 속도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은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뀌는 영역입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눈은 몇 번쯤 휴식을 받았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시력 관리의 시작입니다. 눈은 작은 휴식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쌓일수록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첫 신호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눈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생활 속 숨은 원인들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했던 습관, 이 사실은 눈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눈 노화가 빨라지는 숨은 원인들. 우리는 보통 눈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력 저하의 속도는 나이보다 생활 습관과 눈 주변 환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눈의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단 몇 달만 지속되어도 시력 저하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눈 노화 가속 요인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의 눈은 하루 동안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나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시력 노화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 가까운 거리에서 오래 보는 습관. 오늘 당신의 눈이 가장 오래 바라본 거리는 얼마였나요? 스마트폰 30cm? 책 25cm? 모니터 40cm? 눈은 가까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양체근을 지속적으로 수축시키게 됩니다. 이 근육이 오래 긴장하면 초점 조절 속도가 느려지고 근거리 시력이 흐려지고 눈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고 글씨가 작아 눈이 더 강하게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눈 노화를 급격하게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2. 밝지 않은 조명에서의 작업.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너무 약한 조명을 사용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눈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을 크게 열고 망막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막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시력 저하가 빨라집니다. 밝기 하나만 조절해도 눈의 피로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3. 눈 깜빡임 부족, 블링크 부족. 우리는 화면을 바라볼 때 평소보다 60% 적게 깜빡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눈 표면의 수분막이 불안정해져 건조함, 따가움, 시야 흐림, 눈 피로, 빛 번짐을 유발합니다. 건조는 시력 저하의 출발점입니다. 건조가 지속되면 눈의 보호막인 눈물층이 손상되며 각막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깜빡임은 눈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회복입니다. 하지만 화면 앞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 기본을 잊어버립니다. 4. 장시간 동일한 시선 유지. 눈은 원래 가까운 곳 오른쪽 화살표 먼 곳을 반복적으로 볼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책,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하나의 거리만 계속 보는 생활이 이어지면 초점 조절력은 점점 굳습니다. 특히 운전 중 먼 곳만 보고 작품 감상 중 한 점만 오래 보고 TV를 같은 거리에서 오래 보고 하는 습관은 초점 조절 시스템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유연성을 잃은 눈은 회복력이 약해집니다. 5. 빛 반사가 심한 환경. 형광등 반사, 창문 반사, 바닥 반사 등 눈이 직접적으로 빛을 받는 환경에서는 망막이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빛 번짐이 더 심해지고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 반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눈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6. 장시간 건조한 공기 난방 환경. 건조한 환경은 단 1시간만 노출되어도 눈물막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눈물막이 깨지면 각막 손상, 오른쪽 화살표 시력 저하, 오른쪽 화살표 안구 피로. 이 순서를 거치며 노화가 가속됩니다. 난방, 바람, 선풍기, 차량 에어컨 등 생각보다 많은 환경이 눈을 빠르게 건조하게 만듭니다. 7. 눈과 뇌의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가 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흥분시키고 눈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며 초점 조절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갑자기 흐려지고 글씨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눈과 뇌는 긴장 수준을 공유합니다. 마음이 피곤하면 눈도 피곤해집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 눈은 어떤 순간에 가장 지쳤을까? 이 질문 하나로 눈 노화를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눈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생활 속 진짜 원인들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시력 저하가 가장 먼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와 감각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쳐 시력 관리의 시기를 잃어버립니다. 한 환자가 보여준 시력 저하의 첫 신호. 6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갑자기 글씨가 눌린 것처럼 보여요. 눈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 전부터는 멀리 있는 간판도 또렷하지 않아요.
그분의 표정에는 이상하다는 당혹감과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시력 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작고 미세한 신호들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피로로, 조명 탓으로, 나이 탓으로 여겨 넘어갔다는 점이었죠. 지금부터는 그분의 사례를 통해 많은 중장년층이 시력 저하 초기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신호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신호 1. 초점이 잠깐씩 흔들리는 느낌.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는데 갑자기 글씨가 한순간 뿌얘졌다가 몇 초 지나면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 현상은 모양책은 피로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초점 조절 근육이 잠깐 힘을 잃는 순간 눈은 선명한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근거리 작업이 불편해지고 폰 화면을 자꾸 멀리하거나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다시 잡으려는 행동이 늘어나죠. 두 번째 신호, 글씨가 눌려 보이는 시야 변화. 글씨가 늘어나거나 눌린 것처럼 보여요. 이 표현은 안과 의사들이 들으면 즉시 주목하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 근거리 피로가 아니라 망막 중심부, 황반, 기능 저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도 책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글자가 삐뚤어져 보이고 줄이 고르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눈 노화의 가장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세 번째 신호, 어두운 곳에서 유난히 불편함. 환자분이 말한 또 다른 증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가 지면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낯선 계단이나 어두운 골목에서는 더 조심하게 되고요. 이것은 눈의 망막 감광세포가 피로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시력 저하가 더 빨리 드러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빛 번짐이 심해지거나 야간 운전이 불안해진다면 이는 노화성 변화뿐 아니라 눈혈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눈 주변과 관자놀이의 잦은 뻐근함. 많은 분들이 눈 피로의 시작을 눈이 뻑뻑해요. 관자놀이가 당겨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환자분은 눈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머리가 무겁다, 고도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초점 조절을 위해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눈의 조절력이 떨어지면 뇌가 대신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피로와 두통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충혈됨. 환자분은 오후만 되면 눈이 금방 뜨겁고 충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건조가 아니라 눈물막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빛이 고르게 들어오지 않아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고 시력의 질이 떨어지면서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건조는 눈 노화의 가장 빠른 촉매입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미세한 신호를 느낀 적이 있었을까? 시력 저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불편함, 잠깐의 흐림, 가벼운 압박감. 이 모든 것이 눈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시력 저하가 시작되는 순간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눈이 회복을 멈추는 결정적 순간, 즉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핵심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회복을 멈추는 결정적 순간. 눈은 생각보다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좋은 기관입니다. 매일 피로가 쌓여도 잠시 휴식을 주면 다시 맑아지고 선명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휴식을 해도 눈이 잘 돌아오지 않는 느낌. 어쩐지 예전처럼 선명하게 회복되지 않는 시야가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점이 바로 눈이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1.
초점 조절력 붕괴. 2. 눈혈류 저하. 3. 망막 시신경의 미세 손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작되는 순간 눈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1. 초점 조절력이 무너지는 순간. 앞선 섹션에서 언급했던 모양체근은 근거리와 원거리를 오가며 초점을 맞추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눈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초점을 맞추려 하고 결국 피로가 빠르게 쌓여 회복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글씨가 늦게 잡혀요. 멀리 봤다가 가까운 걸 보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초점이 안 들어옵니다. 이 느낌은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조절력에 필요한 근육과 신경이 이미 지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초점 조절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늦어지고 시력 저하의 속도가 가속됩니다. 2. 눈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는 순간. 눈은 매우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망막은 뇌와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소와 영양이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서 눈으로 가는 혈류가 점점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야가 흐릿함, 빛 번짐 증가, 어두운 곳에서 더 잘 안 보임, 눈이 쉽게 건조해짐, 머리 관자놀이 무거움. 혈류 저하는 말 그대로 눈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망막세포는 빠르게 피로해지고 시신경 전달 속도도 낮아지면서 시력의 선명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혈류 저하는 어느 순간부터 별표 눈이 잠깐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3. 망막과 시신경의 미세 손상 누적. 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망막과 시신경입니다. 이 두 기관은 모두 뇌와 직접 연결되는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망막과 시신경이 미세하게 손상될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가 진동하듯 보임. 직선이 약간 휘어져 보임. 눈앞에 작은 그림자나 먼지가 떠다니는 느낌. 어두운 곳에서 유난히 불편함. 고개를 돌릴 때 시야가 잠깐 흔들림.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 피로로 여기거나 하루만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바로 눈이 회복의 방향에서 손실의 방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최근 휴식 후에도 눈의 선명함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었나?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눈 회복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할 순간입니다. 눈은 회복력을 잃는 순간부터 노화 속도가 2에서 3배 빨라집니다. 의학계에서도 중요한 논쟁이 있었다. 예전에는 눈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퇴화되는 기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눈혈류를 회복하면 시력 저하 속도가 늦춰진다. 초점 조절 근육을 자극하면 조절 기능이 향상된다. 빛 환경을 조절하면 망막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안구 건조를 개선하면 시력 질이 높아진다. 즉, 별표 눈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면 실제로 젊어질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다음 섹션 예고. 이제 눈이 회복을 멈추는 결정적 순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시력 저하 환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핵심 부위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부위, 즉 시력 저하의 출발점이 되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를 관리하면 시력 저하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보는 이곳. 시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병원에 오면 많은 분들은 안경 바꿔야 하나요? 노안 때문인가요? 라고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안과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은 의외로 각막도, 수정체도, 망막도 아닙니다. 바로 별표 눈물막, 테어필름, 별표입니다. 눈물막은 눈 표면을 덮고 있는 매우 얇고 투명한 보호막입니다. 이 얇은 막이 깨지는 순간 시력은 즉시 떨어지고 아무리 좋은 안약이나 영양제를 사용해도 선명함이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막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시력 저하가 시작되는 진짜 원인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왜 눈물막이 시력 저하의 출발점일까? 눈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눈 표면에서 완벽히 굴절되어 각막 오른쪽 화살표 수정체 오른쪽 화살표 망막으로 정확히 전달돼야 합니다. 그런데 눈물막이 건조해지거나 불안정해지면 빛은 고르게 들어오지 못하고 마치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낀 것처럼 시야가 흐려집니다. 눈물막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기름층, 눈물 증발을 막아주는 방패막. 2. 물층, 눈을 씻어주고 영양 공급. 3. 점액층, 눈물막이 눈 표면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줌. 이 세 층 중 단 하나라도 불안정해지면 시력은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눈물막이 10에서 30% 더 얇아지고 기름층 분비가 감소해 시력의 질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막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씨가 번져 보인다. 초점이 잘 안 잡힌다. 눈이 쉽게 뻑뻑해진다. 밝은 곳에서 더 불편하다. 시력이 들쑥날쑥해요. 이것은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이미 눈물막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신호입니다. 특히 시력이 들쑥날쑥하다는 표현은 눈물막이 순간적으로 깨졌다 다시 붙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가 반복되면 각막 표면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시력 저하가 가속됩니다. 왜 눈물막 문제가 방치되면 위험한가? 눈물막은 단순히 눈을 촉촉하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눈물막이 안정되어야만 각막이 보호되고 빛이 고르게 들어오고 시력이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눈물막이 손상되면 다음 단계로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각막 상피세포 손상, 염증 증가, 빛번짐 및 난반사 증가, 초점 조절력 저하, 망막 자극 증가. 결과적으로 회복이 더뎌지고 시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눈물막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물막이 무너지면 눈의 회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눈물막 문제를 모를까? 눈물막 손상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통증이 심한 것도 아니고 초기에는 시력이 잠깐 흐려지는 정도라 대부분 일상 속에서 그냥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건조감이 반복되면 눈은 점점 더 빨리 피로해지고 더 자주 충혈되고 더 쉽게 흐려지고 더 느리게 회복됩니다. 이것이 시력 저하의 숨은 가속 장치입니다. 의사들이 다음으로 확인하는 두 번째 핵심 부위. 눈물막이 무너졌다면 의사들이 바로 이어서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눈꺼풀 가장자리 메이보미안 글랜드 마이봄샘 별표입니다. 이곳에서 기름층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눈물막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즉, 눈꺼풀 가장자리의 붓기, 뻑뻑함, 딱지, 통증은 시력 저하의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꺼풀 문제가 시력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묻지만 눈꺼풀 가장자리가 건강해야 눈물막이 안정적이고 그래야 빛이 맑게 들어옵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들어 눈이 뻑뻑하거나 건조해서 자꾸 비비지는 않았나요?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눈물막은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다음 섹션 예고. 눈물막과 눈꺼풀은 시력 저하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시력은 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시력 저하 뒤에는 뇌와의 연결 문제도 숨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시력을 좌우하는 두 번째 축, 즉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 시스템이 어떻게 시력을 10년 늦추거나 반대로 빠르게 악화시키는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핵심 축, 눈과 뇌 연결선. 우리는 보통 시력이라고 하면 눈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시력은 별표 눈이 보는 것의 50%, 뇌가 해석하는 것의 50% 별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눈만 건강하다고 시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눈에서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속도와 안정성이 함께 좋아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 특히 노년층을 자주 진료하는 의사들은
시력이 떨어진 사람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1. 눈 자체의 기능. 2.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 및 정보 처리 시스템. 이 두 축이 함께 약해질 때 시력 저하 속도는 갑자기 빨라집니다. 왜 시력은 눈 플러스 뇌일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눈은 단지 빛을 받아들이는 카메라 역할을 할 뿐입니다.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가 저장되고 해석되는 곳은 뇌의 후두엽 시각피질입니다. 즉, 눈은 입력 장치이고 뇌는 해석 장치입니다. 그래서 눈에 문제가 없어도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체가 흐릿하게 보임, 초점이 늦게 맞음, 시야가 흔들리는 느낌, 글씨가 갑자기 진동하듯 보임, 눈은 선명해도 전체가 뿌연 느낌. 이런 변화는 이미 눈뇌 연결선에서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뇌 연결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 시신경, 옵틱 너브. 시신경은 눈의 망막에서 받은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케이블 같은 존재입니다. 이 케이블의 기능이 떨어지면 꿈을 꾸듯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빛 번짐이 심해지고 물체의 윤곽이 고르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시신경의 신경섬유층 두께가 자연스럽게 얇아지는데 스트레스 혈류 감소, 눈물막 손상 등이 겹치면 이 얇아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시신경 건강은 시력을 10년 늦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약해지는 곳, 뇌의 시각피질, 비주얼 코텍스. 눈이 보는 정보를 뇌가 해석하려면 후두엽 시각피질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은 시각피질의 처리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지속적인 눈 피로, 과도한 화면 사용, 스트레스와 불안, 깊은 잠 부족, 목 어깨 긴장으로 인한 혈류 감소. 특히 깊은 잠 부족이 반복되면 뇌의 시각 처리 속도는 실제로 느려집니다. 그러면 눈은 멀쩡한데 흐릿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것이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눈과 뇌가 따로 노는 현상입니다. 눈뇌 연결이 약해졌다는 5가지 신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눈뿐 아니라 뇌의 시각 처리 속도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글씨를 읽는데 줄이 흔들려 보인다. 2. 멀리 있는 글씨가 갑자기 뿌얘졌다가 다시 보인다. 3. 화면 스크롤 속도가 눈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4.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 저하가 더 빨라졌다. 5. 갑자기 눈이 피로해지면 바로 머리도 무거워진다. 이것은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눈뇌 연결 회로의 피로 누적을 의미합니다. 왜 눈뇌 연결이 약해지면 시력이 빨리 늙을까? 이유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눈이 어떤 대상을 보면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뇌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눈은 더 강하게 조절해야 한다, 고 착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모양책은 과긴장, 안구 피로 증가, 눈물막 손상, 초점 조절력 저하. 이 4가지 악순환이 다시 눈을 공격하며 시력 노화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즉, 눈과 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눈과 뇌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 최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눈의 노화 속도는 뇌 기능 저하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야 조절 속도, 빛 적응 능력, 초점 전환 능력. 이 3가지는 눈의 기능이자 동시에 뇌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눈만 관리해서는 시력을 지킬 수 없고 뇌 신경 시스템을 함께 관리해야 시력 저하 속도를 실제로 늦출 수 있습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최근 눈보다 머리가 먼저 피곤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 이 경험이 반복된다면 눈뇌 연결선에 이미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섹션 예고. 눈과 뇌가 함께 시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하루 3분으로 눈과 뇌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루틴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일주일 만에 시야가 밝아졌다 고 말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루 3분 시력 회복 루틴. 이제 눈과 뇌가 함께 시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무엇을 하면 시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안과에서 권하는 시력 회복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눈 주변 근육, 눈물막, 그리고 눈뇌 연결 신경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짧고 간단한 루틴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단 일주일 만에 시야가 밝아졌어요. 초점이 훨씬 빨리 잡혀요. 라고 말한 바로 그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총 3분. 눈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1단계, 눈물막 안정 루틴, 40초. 먼저 해야 할 일은 눈 표면을 깨끗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빛이 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눈물막을 안정시키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방법 1. 눈을 감고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 눈꺼풀 위를 안쪽 오른쪽 화살표 바깥쪽으로 10초간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2. 아래 눈꺼풀도 같은 방향으로 10초간 쓸어줍니다. 3.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5초간 천천히 강하게 깜빡합니다. 이 동작은 눈물막을 고르게 펴주고 눈물의 증발을 줄이고 초점 흐림을 즉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40초만으로도 눈의 선명도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단계, 모양체근, 초점근, 스트레칭, 1분. 두 번째 단계는 초점 조절력을 회복시키는 루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빠르게 약해지는 근육이 모양체근인데 이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해주면 초점 전환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빨라집니다. 방법 A. 가까운 점 먼점 교차 운동 30초 1. 손가락을 눈앞 20cm 거리에서 바라봅니다. 2. 그 다음 3m 너머의 먼 사물을 바라봅니다. 3. 이 과정을 3초 가까운 곳, 3초 먼 곳으로 반복합니다. B. 숫자 8 패턴 그리기 30초 1. 머리를 고정하고 눈동자만 사용해 공중에 옆으로 누운 팔자, 무한대 기호를 그립니다. 2. 시선을 크게 돌리며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초점 조절 속도 개선, 눈 근육 긴장 완화, 눈뇌 신호 전달 향상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읽기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눈뇌 연결 회복 루틴, 40초. 마지막 단계는 눈에서 들어온 정보를 뇌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시각신경을 활성화하는 루틴입니다. 방법 1.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 위에 가볍게 10초간 올립니다. 이때 깊은 호흡을 함께 해주세요. 2. 두 번째로 관자놀이를 원을 그리듯 10초간 천천히 눌러줍니다. 3. 마지막으로 별표 후두부, 머리 뒤 아랫부분, 별표를 양손으로 10초간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 동작은 후두 옆 시각피질으로 가는 혈류를 높이고 눈과 뇌 사이의 정보 전달 속도를 개선하며 화면 피로나 시야 흔들림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시야가 맑아지는 느낌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눈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 3분 루틴이 효과가 빠를까? 이 루틴은 눈 건강의 3대 요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1. 눈물막 안정 오른쪽 화살표 빛의 질 향상 2. 초점근 스트레칭 오른쪽 화살표 조절력 회복 3. 눈뇌 혈류 개선 오른쪽 화살표 시각 처리 속도 증가 눈은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회복 반응이 즉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지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눈을 단 3분이라도 돌봐준 적이 있었을까? 눈은 하루 종일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단 3분의 관리로 그 보답을 확실히 돌려줍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시력을 개선하는 핵심 루틴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시력을 더 빠르게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눈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시력 상식들을 차근차근 바로잡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한 시력 상식. 눈은 예민한 기관이면서도 관리 방법에 대해 오해가 가장 많은 기관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원래 나이 들면 그래 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시력 저하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실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눈을 더 지치게 하는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릴게요. 이 상식만 바꿔도 시력 저하 속도를 최소 5에서 10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어떤 시력 관리를 좋다고 믿고 계셨나요? 이 질문이 바로 아래의 오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해 1. 눈이 피로하면 세게 비벼주면 시원해진다.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눈을 비비는 것은 각막의 미세 손상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눈물막이 깨지고 각막이 얇아지고 난시가 유발되고 심한 경우에는 각막 변형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구 건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비빌수록 더 가렵고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눈이 피로할 때 해야 할 행동은 비비기가 아니라 눈꺼풀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따뜻한 열은 눈물막을 안정시키고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오해 2. 밝은 곳에서만 눈이 좋아지고 어두운 곳은 나쁘다. 밝은 곳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밝으면 눈부심과 반사광이 생겨 눈의 피로는 더 커지고 망막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밝기가 아니라 밝기의 균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눈부심 없는 확산광, 그림자가 적은 공간, 300에서 500 룩스의 안정적인 실내 조명. 밝아도 피곤하고 어두워도 피곤합니다. 눈은 중간 밝기에서 가장 편안합니다. 오해 3. 큰 글씨로 보면 눈이 편하니까 시력 보호에 좋다. 큰 글씨는 당장은 편하지만 장시간 큰 글씨만 보면 초점 조절력을 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쓰지 않고 놔두는 것과 같아 결국 조절 근육의 유연성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글씨 크기와 거리 조절 40에서 50cm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해 4. 눈이 건조하면 인공 눈물만 넣으면 된다. 인공 눈물은 당장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임시 처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눈물막이 깨지는 이유는 깜빡임 부족, 눈꺼풀의 기름샘 기능 저하, 화면 집중 시간 증가, 건조한 환경 등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공 눈물은 몇 분짜리 효과만 낼 뿐입니다. 특히 마이봄샘, 눈꺼풀 기름샘이 막혀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건조는 계속됩니다. 오해 5. 루테인만 챙겨 먹으면 시력은 지켜진다. 루테인은 망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루테인만으로 시력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눈 건강은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유지됩니다. 1. 눈물막 안정. 2. 초점 조절력. 3. 눈뇌 신경 연결. 루테인은 이 중 단 3분의 1만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즉, 루테인은 보조일 뿐. 생활습관, 근육관리, 빛 환경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해 6. 스마트폰을 어두운 곳에서 보면 시력에 치명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동공이 크게 열리고 빛이 눈에 강하게 들어오며 눈물막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눈의 피로가 누적되어 시력 저하가 빨라집니다. 오해 7. 눈이 침침하면 휴식을 많이 취하면 좋아진다. 물론 휴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휴식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다음 증상이 있으면 휴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점이 늦게 잡힘, 글씨가 눌려 보임,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불편함, 시야가 들쑥날쑥함. 이런 변화는 눈뇌 연결 문제와 근육 조절력 저하가 이미 시작된 상태로 적극적인 루틴과 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눈을 위해 좋다고 믿어왔던 것이 오히려 눈을 더 지치게 했던 건 아닐까? 잘못된 상식 하나만 바꿔도
눈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 바로잡았으니 다음 단계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력 보호 습관입니다. 밝기, 거리, 자세, 깜빡임, 사용시간 조절 등 효과가 빠른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시력 보호 습관. 이제 눈 노화를 가속시키는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았으니 이제부터는 시력 저하 속도를 5년, 10년 늦출 수 있는 실전 습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도 효과가 있나요? 하고 다시 물어보실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습관들이 쌓이면 시력의 흐림, 초점 지연, 눈 피로, 빛 번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눈이 늙어가는 속도도 확실하게 늦춰집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눈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의 합으로 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화면 밝기 주변 밝기와 동일하게 맞추기. 스마트폰이나 모니터가 주변보다 훨씬 밝으면 눈은 계속 조절해야 하고 눈물막이 빠르게 증발하며 망막이 더 많은 빛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대로 화면이 너무 어두우면 글씨를 보기 위해 초점근이 과도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원칙은 단 하나. 오른쪽 화살표 화면 밝기는 주변 밝기와 거의 같게 맞추기. 이 1초 습관만으로도 눈 피로는 30% 이상 줄어듭니다. 2. 화면과 눈 사이 거리 40에서 50cm 유지. 스마트폰은 30cm 이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울수록 모양체근은 강하게 수축해야 하므로 눈 노화가 빠르게 옵니다. 스마트폰 최소 35에서 40cm, 책 신문 40cm, 모니터 50에서 70cm, TV 2에서 3m. 거리 조절은 시력 보호에서 가장 확실한 예방 전략입니다. 3. 2020의 20 법칙 정확히 지키기. 이 원칙은 전 세계 안과학회에서 권장하는 공식 습관입니다. 오른쪽 화살표 20분 사용, 오른쪽 화살표 20초 휴식, 오른쪽 화살표 20피트, 6m, 거리 바라보기. 왜 효과적일까요? 모양체근의 수축을 풀어주고 눈물막을 회복시키고 눈과 뇌의 초점 조절 리듬을 재정렬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필수입니다. 4. 깜빡임을 의식적으로 완전 깜빡임으로 바꾸기. 많은 분들은 깜빡임을 하더라도 눈을 완전히 감지 않고 반쯤만 감습니다. 이를 불완전 깜빡임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은 눈물막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완전히 감고 1초 유지 후 뜨기. 이것이 완전 깜빡임입니다. 5회만 반복해도 눈 표면이 안정되고 시야가 즉시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퇴근길에 눈 스트레칭 1분. 앉아서 이동하거나 신호대기 중일 때 아래 루틴을 해보세요. 1. 먼 곳 바라보기 10초. 2. 가까운 곳 바라보기 10초. 3. 팔자, 무한대 기호, 눈동자 운동 10회. 4. 눈 감고 깊게 호흡 10초. 이 짧은 스트레칭이 눈뇌 연결 회복에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6. 눈꺼풀 청결 습관 들이기. 눈꺼풀 가장자리, 마이봄샘가 막히면 눈물막이 얇아지고 빛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 시력이 금방 흐려집니다. 매일 30초만 투자하세요. 따뜻한 물에 적신 깨끗한 거즈로 위아래 눈꺼풀 라인을 부드럽게 쓸어내기. 이 습관은 눈물막의 기름층을 회복시키고 건조증과 초점 흔들림을 크게 줄여줍니다. 7. 자연광을 조금씩 자주 눈에 들이기. 햇빛을 갑자기 오래 보는 것은 좋지 않지만 짧게 자주 보는 것은 눈의 조절 근육과 망막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햇빛 5분, 낮 햇빛 5분. 이 정도의 자연광만으로도 눈뇌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시력 회복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8. 화면을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두기. 화면이 눈보다 위에 있으면 눈이 더 많이 열리면서 눈물 증발이 증가하고
건조와 피로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대로 화면이 눈보다 아래에 있으면 눈이 덜 열리고 건조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위치 조절만으로도 건조감과 시야 흐림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내 눈을 단 한 번이라도 쉬게 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눈 관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눈을 보호하는 안정적인 습관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력 저하가 정말 빨라지는 순간 늘 알려주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절대로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시력 악화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위험 신호들. 이제 눈을 지키는 좋은 습관들을 익히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아무리 잘 지켜도 눈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면 시력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에서 70대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긴 증상이 사실은 눈의 회복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절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변화부터 조용히 보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증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가 있다면 생활 개선과 함께 반드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검진이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몇 주간 시야가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다면 다음 내용을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1. 글씨가 갑자기 눌리거나 일그러져 보인다. 이 증상은 단순한 노안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글자가 눌린 것처럼 보이거나 줄이 휘어져 보인다면 황반, 망막 중심부, 위 구조 변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면 즉시 주목해야 합니다. 글씨가 울렁거려요. 줄이 고르게 안 보여요. 문자 한 부분이 찌그러져요. 이 신호는 시력 저하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대목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2. 초점이 맞았다 흐려졌다 반복된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 증상은 눈물막 불안정 플러스 모양책은 피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직증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 흐려졌다 금방 또렷해진다. 스마트폰을 오래 볼수록 흐려진다. 먼 곳을 볼 때도 초점이 늦게 들어온다. 이것은 눈의 조절 시스템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로 방치하면 시력 저하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3. 빛 번짐. 눈부심이 갑자기 심해졌다. 빛 번짐이나 눈부심은 나이가 들면 흔히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갑자기 심해졌다면 눈물막 각막 수정체 중 한 곳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야간 운전 중 헤드라이트가 번져 보이고 도로의 빛이 퍼져 보이고 주변 대비가 떨어지는 경우 이는 시력의 질 자체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신호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 눈물막이 이미 많이 손상되었거나 2. 수정체 혼탁, 백내장 초기, 시작된 상태. 둘 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4. 한쪽 눈만 흐림이 심해진다. 양쪽 눈이 함께 불편한 것은 흔하지만 한쪽 눈만 유독 흐려진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능한 원인은 한쪽 눈의 혈류 문제, 시신경 기능 저하, 각막의 국소적 건조 또는 손상, 특히 갑자기 흐려지거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경우는 눈뇌 연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즉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 밤에 시야가 더 많이 흐려진다. 이 신호는 매우 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망막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초점이 더 늦게 잡히고 사물이 더 쉽게 흐려지고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해진다면 눈이 이미 젖어도 환경에서의 적응 능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6. 눈 피로가 오면 머리가 같이 아프다. 눈은 뇌의 일부이기 때문에 눈 피로가 쌓이면 뇌 피로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관자놀이 통증, 눈 뒤 압박감,
눈이 피곤한데 생각도 잘 안 되는 느낌.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눈뇌연결 회로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는 시력 저하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7. 눈 주변이 자주 붉고 따가우며 눈물막이 금방 마른다. 이 증상은 단순 건조가 아닙니다. 별표 눈꺼풀 가장자리의 기름샘 기능 저하, 마이봄샘 기능 저하증, 별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물막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빛 번짐 오른쪽 화살표 흐림, 오른쪽 화살표 초점 지연, 오른쪽 화살표 시력 저하 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눈 건강 관리는 시력 10년을 지키는 결정적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이 중 몇 가지를 경험했는가? 만약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눈은 이미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섹션 예고.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눈의 회복 속도를 실제로 올리는 7일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점 조절력, 눈물막 안정, 눈뇌 연결 회복을 모두 포함한 완성도 높은 일주일 케어 루틴입니다. 7일 눈 회복 프로그램. 지금까지 눈 노화의 원인, 초기 신호, 위험 신호까지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눈의 회복 속도를 실제로 끌어올리는 행동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회복은 작은 습관의 축적에 따라 충분히 달라진다. 이 7일 프로그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5에서 7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초점 조절력, 눈물막 안정, 눈뇌 연결 기능을 동시에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환자들은 일주일 안에 눈이 맑아졌다, 초점이 빨리 맞는다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하루씩 따라해보겠습니다. 데이 1. 눈물막 리셋 데이. 목표. 눈 표면 안정 오른쪽 화살표 즉각적인 선명함 회복. 시력 저하의 출발점은 항상 눈물막입니다. 첫날은 눈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1. 눈꺼풀 따뜻한 찜질 2분. 면수건을 따뜻하게 적셔 눈 위에 올립니다. 마이봄샘의 기름층 분비를 돕습니다. 2. 위아래 눈꺼풀 안쪽 오른쪽 화살표 바깥쪽 마사지 30초씩. 3. 완전 깜빡임 10회. 오늘 체크할 변화. 시야가 조금 더 균일해지는 느낌이 있었는지. 빛 번짐이 줄었는지. 데이 2. 초점 조절 회복 데이. 목표. 모양책은 스트레칭 오른쪽 화살표 초점 전환 속도 개선. 오늘은 모양체근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날입니다. 1. 가까운 점 3초 오른쪽 화살표 먼 점 3초 교대 운동 1분. 2. 숫자 8. 무한대 기호. 그리기 10회. 3. 눈동자 좌우 상하 스트레칭 10회씩. 오늘 체크할 변화. 글씨 초점이 어제보다 빨리 들어오는지.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후 흐림이 줄었는지. 데이 3. 눈뇌 연결 활성화 데이. 목표. 후두엽 혈류 증가 오른쪽 화살표 시각 처리 속도 개선. 눈과 뇌의 연결성을 높이면 시야가 밝아지고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1. 손바닥 비벼 따뜻하게 오른쪽 화살표 눈 위에 10초. 2. 관자놀이 원형 마사지 20초. 3. 후두부, 머리 뒤 아랫부분, 지압 20초. 오늘 체크할 변화. 화면 움직임이 덜 어지럽게 보였는지. 눈 피로가 머리로 퍼지는 느낌이 줄었는지. 데이 4. 빛 환경 조절 데이. 목표. 눈의 부담을 줄이며 빛 스트레스 최소화. 오늘은 생활 속 빛을 재정렬합니다. 1. 집안 조명 바꾸기. 밝기 과도한 조명 오프. 확산광 따뜻한 조명으로 전환. 2. 모니터 폰 밝기 조절. 주변 밝기와 동일하게 맞추기. 3. 직접 반사광 제거. 창가 테이블 반사 조절. 오늘 체크할 변화. 눈부심 감소. 오후 눈 피로도 감소. 데이 5. 눈꺼풀 마이봄샘 정비 데이. 목표. 눈물막 기름층 회복 오른쪽 화살표 장기적인 건조 개선. 눈꺼풀 가장자리 관리만 잘해도
시력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1. 따뜻한 찜질 2분. 2. 마이봄샘 누르기 마사지노 30초. 윗눈꺼풀은 아래 방향, 아랫눈꺼풀은 위쪽 방향으로. 3. 눈꺼풀 라인 클렌징 30초. 오늘 체크할 변화. 눈 뻑뻑함 개선. 아침 시야 선명도 증가. 데이 6. 시각 집중력 리듬 되돌리기. 목표. 눈의 피로 누적을 줄이는 사용 리듬 만들기. 이날은 눈을 쉬게 하는 기술을 배우는 날입니다. 1. 2020의 20 법칙 철저하게 적용. 20분 사용 오른쪽 화살표 20초 휴식 오른쪽 화살표 20피트 6m 바라보기. 2. 멀리 보기 1분 루틴 창밖 경치 보기. 3. 스마트폰 35에서 40cm 거리 유지. 오늘 체크할 변화. 스마트폰 사용 후 흐림 감소. 초점 흔들림 감소. 데이 7. 통합 회복 루틴 완성. 목표. 눈신경 빛 근육을 한 흐름으로 연결. 마지막 날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루틴으로 합칩니다. 1. 눈꺼풀 찜질 1분. 2. 눈꺼풀 마사지 20초. 3. 즉시 완전 깜빡임 10회. 4. 가까운 점 좌우양 화살표 먼점 교차 운동 30초. 5. 무한대 기호 모양 눈동자 운동 10회. 6. 관자놀이 플러스 후두부 마사지 20초. 7. 자연광 보기 30초. 2, 3에서 5분 루틴은 초점 속도, 눈물막 안정, 눈뇌 연결, 을 동시에 올려주는 가장 완성도 높은 회복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밤이 되면 흐려지던 시야가 많이 좋아졌어요. 스마트폰 글씨를 읽기가 한결 쉬워졌어요. 왜 7일이면 변화가 시작될까? 눈은 하루 동안 빠르게 피로를 느끼지만 회복 속도도 매우 빠른 기관입니다. 특히 눈물막, 조절 근육, 눈뇌 연결. 이 세 요소는 일관된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즉, 7일의 반복은 눈에 새로운 회복 패턴을 새겨 넣는 과정입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내 눈을 진지하게 관리한 적이 언제였을까? 이 질문을 떠올린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 예고. 눈 회복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니 마지막 섹션은 눈이 천천히 젊어지는 과정을 담은 따뜻하고 희망적인 마무리입니다. 눈이 천천히 젊어지는 과정. 여기까지 차분히 따라와 주신 당신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눈 건강은 많은 분들에게 늘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 별표 눈은 관리하면 젊어질 수 있다. 별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5년, 10년 동안 당신의 시력을 지켜주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눈은 참 묘한 기관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작은 회복 기회를 주기만 하면 빠르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합니다. 정말 시력도 젊어질 수 있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시력의 나이는 관리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그 천천히 젊어지는 과정을 함께 그림처럼 상상해 볼게요. 첫 번째 변화, 시야의 선명도가 바뀐다. 이 변화는 어느 날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전처럼 침침함이 먼저 오지 않고 시야가 조금 더 맑고 부드럽게 펼쳐지는 느낌. 눈물막이 안정되고 각막의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눈뇌 연결 속도가 회복되면서 빛이 고르게 들어오고 시야가 또렷해지는 경험이 찾아옵니다. 이 작은 변화 자체가 눈이 회복 모드로 들어갔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변화, 초점이 자연스럽게 맞아진다. 그동안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이 늦고 흐려지는 경험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7일 루틴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초점이 더 빠르게 전환됩니다. 신문 글씨를 읽을 때,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멀리 있는 간판을 볼 때, 초점이 잘 잡히는데?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변화는 모양체근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눈의 조절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변화, 저녁 눈 피로가 확연히 줄어든다.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시력 불편감이 바로 저녁 눈 피로입니다. 아침보다 저녁이 더 흐리고 답답해지는 느낌. 하지만 눈꺼풀 관리와 근육 스트레칭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저녁 눈 피로는 훨씬 줄어듭니다. 눈이 더 오래 편안하고 건조함도 줄어들고 흐림이 덜 반복되며 작은 글씨도 덜 부담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눈의 문제를 넘어 전신 피로와 뇌 피로가 감소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변화, 어두운 환경에서의 적응력 회복. 나이가 들면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망막 감각세포와 시신경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광 노출, 눈뇌 연결 마사지노, 초점근 스트레칭, 이 루틴이 쌓이면 어두운 곳에서도 시야가 덜 흔들리고 계단이나 야간 보행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밤길이 더 편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눈과 마음의 여유가 함께 생긴다. 눈 건강은 마음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 피곤할 때 마음도 불안해지고 눈이 편안할 때 마음도 편해집니다. 눈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늘고 감정의 기복이 줄고 마음의 여유가 커지고 하루의 속도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시력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 작은 글씨가 덜 두려워진다. 신문, 약병, 스마트폰 문자, 작은 글씨가 두렵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력의 질이 좋아지면 글씨를 읽을 때의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이 순간 환자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작은 글씨 보면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이 변화는 초점 조절력과 눈물막 안정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패턴 인터럽트 질문.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눈을 얼마나 아껴줬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의 눈 건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마무리. 지금 시작하면 눈의 나이는 달라집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이 창이 선명해질수록 하루가 밝아지고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큰 수술이 아니라 작은 루틴, 작은 습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3분, 7일 루틴, 눈꺼풀 관리, 빛 관리, 거리 조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시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당신의 눈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합니다. 당신의 눈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젊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